스튜디오 알다. 안녕하세요. 김혜연 기자의 바닷가 책 한 줌, 그 7번째 장을 쥐어봅니다. 오랜 시간 곁에 남겨뒀던 기억,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떠나보내고 싶은 물건이 여러분들에겐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기억과 이별을 하기 위해서 정리해야 할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그 물건 또는 추억에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작별을 고하시는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조금은 특이한 박물관을 열었던 아티스트 커플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위치한 Museum of Broken Relationships, 실연에 관한 박물관은 2006년 두 작가 올린카와 드라젠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프로젝트인데요. 한때 뜨거운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 함께 소유했던 당시 처치 곤란한 물건들을 정리할 아이디어로 이색적인 전시를 고안했습니다. 이렇게 이별하던 그 해에 자그레브에서 작은 컨테이너 박스를 빌린 두 사람은 각자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결국엔 지인들의 실연에 관련된 물건들까지 모두 모아 선보이기 시작한 것이 그 첫 번째 전시였죠. 이렇게 이별에서 시작하여 지인들의 사연 얽힌 물건까지 모인 한 번의 기획 전시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파리, 런던,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싱가포르, 브뤼셀 등 세계 22개국 약 35개 도시에서 순회 전시를 여는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갈등으로 점철된 복잡 다단한 세상 속 감성의 보고라는 수식어와 함께 전시를 보고 돌아온 각국 언론에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후 유럽 뮤지엄 포럼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박물관을 수여하는 케네디드슨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마터면 폐기 처분할 뻔한 실연의 물건들을 예술로 승화시킨 크로아티아의 구여친, 구남친 아티스트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2016년 제주도에 위치한 아라리오 뮤지엄에서 한국편 전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 달간 실연이라는 키워드로 82개의 기증품과 사연들을 기증받아서 약 5달 동안 제주도에서 전시를 열었고 그 후에는 자그레브에 소재한 실연 박물관의 영구 소장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오늘의 책이 무엇이길래 대체 박물관 이야기를 계속하나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담아온 책 한 줌은 전시를 진행하며 모은 사연들로 직접 엮은 책 실연에 관한 82개의 이야기, 헤어짐을 기증하다 실연의 박물관입니다. 이 책은 2016년 실연의 박물관 제주도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한 기획자의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기획자는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박물관을 직접 방문해 설립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연에 관한 이야기, 헤어짐을 기증하는 이야기라는 주제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지만 각국마다 기획전으로 순회 중이었던 만큼 전시 작품의 주인공들이 모두 한국 사람들이어야 하며 사연과 작품이 될 물건들 또한 자발적인 기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조금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기획자의 생각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은 미담의 주인공이고 싶어하지 실패한 경험의 고해자이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았다는 것이 기획자의 가장 큰 당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대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시 의도를 띄우고 홍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무실에 종종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이 사연에 매료되기도 한 기획자는 원거리에 있는 신청한 기증자들과 직접 만나며 울고 웃고 또 그 과정에서 새삼 깨닫게 된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헤어짐의 증거들은 그 색이 다 바랬지만 그 빛바랜 증거품들이 기증자와 관람자 사이에 특별한 공감의 지대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날씨 좋은 가정의 달 5월, 왜 젊은 남녀들이 혼자 제주도에 종종 찾아올까라는 단순한 의문에서 실패와 상실, 결별을 나누는 플랫폼을 형성하기까지 기증자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프로젝트를 실현해내는 데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부디렉터의 말이 전해집니다. 이 빛이 바랜 작품을 모으고 또 사연을 담아내는 과정들이 당시 디렉터의 삶에 있어서는 하루하루 선명하고도 아름다운 채색을 다시금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시는 실현을 작가와의 관계에 따라 7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문득 떠올리고 계시듯 실현이라는 단어는 흔히 남녀 간의 이별에 가장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작가는 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세상의 모든 헤어짐을 아우르는 컬렉션을 갖추고 싶었다고 하네요. 카테고리는 연인, 부부, 부모님, 친구, 애완동물, 지역, 그리고 나 자신과의 이별인데요. 지속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상실감, 슬픔과 분노, 연민과 그리움 등을 큰 소재로 삼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시에 기증을 한 사람들에게 그 물건은, 아니 이제는 작품이 된 그 무엇들은 더 이상 곁에 간직하고 싶지는 않더라도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도록 하고 싶은 염원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진 않지만 어느 곳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될 이 물건들을 위해 그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었던 것이 기증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머릿속에 있는 따뜻했던 혹은 아팠던 이 기억들을 잠시 끄집어내어 자신만의 역사를 만든 후 박물관에 전시하게 되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기억 물품이 전 세계에서 모이기 시작해 현재 약 1000여 점이 넘는 컬렉션이 크로아티아에 위치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녀와 세계 여행을 꿈꾸며 처음 샀던 지구본, 크리스마스 때 처음 선물했던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패딩 조끼, 연인이 가장 좋아해 늘 함께 듣던 들국화의 음악 테이프,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남자친구를 보러 최전방 마을 양구로 다녀왔던 버스 티켓. 이 모든 물건들과 함께 놓인 한 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사연에서부터 몇 장을 넘는 구구절절한 사연들까지. 책을 읽다 보면 마음의 깊이는 결코 문장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이보다는 오히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짧고 또 긴 호흡, 그 속에서 나오는 여운, 그리고 차마 마무리 짓지 못한 작가들의 단락에서 느껴지는 그 애틋한 헤어짐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전달되곤 해 한 장 한 장 천천히 보고 또 읽었습니다. 책 말미에는 부록의 형태로 기증자이자 작가인 이들의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기증자의 이름 대신 물건과 나이,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짧게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외할아버지의 메모, 여 37세,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 싶은 여자, 혹은 블랙베리, 남 41세, 남성 잡지 기자, 또 램프, 여 30세, 당신을 기다리는 소피, 이렇게 짧은 메모와 함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크로아티아로 옮겨진 이 작품들은 모두 국가와 지역명 외에는 철저히 익명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사실 살아있는 이들에게 헤어짐의 주제는 결코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에도 그리고 다가올 내일도 계속 채색될 이 만남과 헤어짐의 이야기들, 그에 반드시 동반되는 이별이라는 아픈 녀석을 대하는 자세까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실현의 박물관에 전시된 한 작품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파란 대문, 37세, 사람과 공간을 사랑하는 공간 디자이너가 직접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기억이란 것의 처음 시작은 태어나서 처음 살았던 집의 파란색 대문이다. 누군가의 팔에 안긴 듯이 시선이 공중에 붕 떠 있다. 걸음걸이에 맞춰 위아래로 조금씩 시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양 옆에는 커다란 골목이 있다. 그 골목 끝부분에 다다르자 움직임이 잠시 멎었다. 왼쪽으로 방향이 틀어진다. 파란 대문, 아름다운 색이다. 선명한 파란색 대문이 열리니
안에는 드넓은 초록색 잔디 마당이 펼쳐져 있다. 마당 한 옆에는 아름드리 큰 나무가 햇살에 눈부시게 반짝인다. 따뜻하다. 몸이 자연스레 오른쪽으로 틀어진다. 이 마당과 마주한 곳에 커다란 2층 저택이 눈에 보인다. 저택과 마당 사이에는 내가 등 위에 올라타도 될 정도의 크기로 보이는 커다란 개가 나를 보고 큰 소리를 낸다. 무섭다. 잠시 멈춰졌던 걸음은 이내 마당을 지나 저택의 정문으로 들어간다. 1978년생인 나는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곳은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7, 80년대에 흔히 유행하던 일반적인 양옥집이 많은 동네였다고 한다. 당시 동네 사람들에게 파란 대문집으로 불리던 내 기억 속의 첫 집에서는 내가 채 돌이 되기도 전에 이사를 나왔다고 한다. 나는 돌잔치를 강남의 아파트에서 했다. 그렇다면 내 기억 속의 파란 대문집은 내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채 되기 전의 기억이라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그 골목과 집의 구조, 색감, 온도, 두려움 등의 기억과 감정이 자세하게 떠오른다. 물론 혹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았던 것을 기억이라고 둔갑하고 있진 않을까 의심해 보았다.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맞춰본 몇 가지 증거 덕에 이 기억은 오롯이 나의 기억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앞서 설명한 골목의 모습, 골목에서의 대문의 위치와 파란 색상, 잔디밭과 나무는 모두 가족들의 증언과 일치했지만 그 사이즈와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단 드넓은 초록색 잔디마당은 아주 작은 5평 남짓한 풀밭이었고 아름드리 나무는 열매가 열리는 조금 튼실한 나무였을 뿐 그렇게 넓은 그늘을 내어줄 만큼의 아름드리 크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또한 커다란 2층 저택은 저택이 아닌 그냥 흔히 볼 수 있었던 당시 2층 양옥집일 뿐이었다. 이 양옥집으로 들어가는 문 옆에는 계집이 있었고 어른 팔 한마디 크기만한 아주 작은 새끼 강아지를 묶어 놓았다고 한다. 기억이란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내가 몇 달밖에 안 된 아주 작은 아기였을 테니 대문도, 잔디마당도, 나무도, 집도, 그리고 강아지도 내 몸의 크기와 비례해서 몇 배는 뻥튀기 되어 내 기억 속에 저장되었던 것이리라. 성인이 되어 첫 집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찾아 나섰을 때 골목은 그리고 동네는 이미 송두리째 흔적조차 사라지고 난 뒤였다.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나의 첫 번째 집. 지금은 그 일대가 모두 개발이 되어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주택가가 되어 있다. 나는 그렇게 내 고향을 마음속에 품어야만 했다. 그때 그 대문도, 골목도, 동네도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직도 우리 주변의 많은 동네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난다. 누군가의 추억이 담긴 마을이, 집이 송두리째 부서져 간다.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동네의 흔적. 우리는 매일 새로움을 찾아내 이 흔적들과 이별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흔적을 찾아 헤매는지도 모른다. 내 기억 속의 첫 번째 파란 대문을 찾아서 나와 너의 삶의 흔적 속으로.